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과연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벌레들도 월동할 곳을 찾아 숨는다고 하죠. 그만큼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벌써 추분이네요. 날씨도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까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도권은 한낮에도 종일 선선할 텐데요.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영서와 충청에 5mm 미만이 예상되는데요. 비의 지속 시간도 1시간 내외로 짧겠고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 순간풍 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텐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5.5도, 강릉은 17.8도, 부산은 19.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도권은 한낮에도 선을 하겠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2도에 그치겠고 대전은 24도, 대구와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곳곳으로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셔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금요일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로우 런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 골반, 그리고 내장 기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스트레칭입니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팔을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두 허벅지와 정강이가 수직으로 이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발을 한 뼘만 앞쪽으로 더 보낼게요. 자, 장요근은 제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이 들어가려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가 휘어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골반을 잡아 정면으로 틀어주고 허리가 휘지 않게 배를 안쪽으로 쑥 집어넣을게요. 내쉬는 숨에 맞춰서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자, 장요근이 있는 부위, 골반에서 허벅지 사이에 당기는 느낌이 생기는지 잘 관찰하면서 호흡을 하시길 바랄게요. 호흡을 반복한 후엔 마시는 숨에 맞춰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고 왼발을 뒤로 보내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쪽 바닥에 보내 허벅지와 정강이의 각도를 살피고 한 뼘 더 앞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골반의 각도, 허리를 바로 세우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올게요.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들고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로우런지의 자세였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추석 모녀 사망 타살 정황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양이 사망한 것을 아들 C군이 발견해서 이제 신고하게 되고요. 그렇게 알려진 이 추석 모녀 사망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가운데 타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어제 부산진 경찰서는 두 모녀의 사망 사건을 타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A씨가 생활고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타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경찰은 이제 최초부터 극단적인 선택에만 비중을 뒀던 것은 아니고요. 타살, 일산화탄소 중독, 약물 사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이 A 씨가 이제 지난해 이혼한 뒤에 홀로 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고요.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생활고를 호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을 봤을 때 극단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긴 했었는데 당시 이 국가수의 약물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해보니까 A 씨가 숨지기 전에 착용했던 귀금속들이 사라진 정황이 발견이 됐고 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집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등 이 타살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수에다가 약물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 사망한 A 씨와 B 양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이 이를 발견한 C군의 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타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견된 약물은 뭐고 네. 그 두 모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왔습니까? 네, 약물이 어떤 성분인지 봤더니요.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C군이 이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남매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요. 10시간 이상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 최초 검안에서는 A씨의 사인에 대해서 이 자창에 의한 실혈사, 즉 이 흉기에 찔려서 다량의 이 실혈을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봤고 딸 B양에게서는 이 질식한 듯한 흔적이 좀 발견되긴 했는데요. 막상 부검을 해보니까 이 A 씨와 B 양에 대해서는 사인이 불상이다라는 소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적인 정밀 감식을 진행해야만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거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영끌족 날벼락 주담대 8%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1일을 기준으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이제 단행을 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연 6%인 이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들의 빚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이자와 비교해서 네. 금리가 7%에서 8% 올랐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이 금리가 급격적으로 오르기 전에요. 이 3억 원을 연 4%의 이율로 또 그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대출 초기의 월 이자 부담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연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고 원금까지 더한 원리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달에 감당해야 되는 금액이 14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7% 오를 경우에는요. 월 이자만 175만 원으로 늘고 연간 약 2,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8%까지 연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월에 부담한 이자만 200만 원, 연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자 부담이 2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준금리가요 0.25% 증가될 경우에 대출자들의 전체 이자 부담금은 연간 3조 3천억
3천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약 1년 만에 이 불어난 가계이자 부담금은 27조 원이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1인당 평균 연이자 부담 증가액이 약 13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 있는 사람, 집 한 채, 그리고 또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안 끼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 들어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특히나 2030 영끌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빅스텝을 한은에서 탁 얘기를 해서 50bp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030 특히 영끌족들이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2030 세대들의 그 가계 대출액이 2020년부터 2021년 2년 만에 101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 2030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이 빚 부담이요. 전체 이용자의 빚 부담액에서 2019년 기준에는 약 24.9%를 차지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27.1%로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지난 그 2020년이나 2021년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소위 제로금리라고 불릴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던 2030 세대 영끌족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러니 이거 네. 참 속수무책이고 네. 큰일 났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100억 원대의 보증금 먹튀 60대 검찰 송치입니다. 세입자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서 잠적했다가 검거된 이 60대 집주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여서요. 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계약서까지 위조해서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와, 올해 사들인 빌라만 52채나 된다면 굉장한 자산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A씨는 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이 A씨가요, 사실상은 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들을 다량으로 구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액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사들였던 부동산이 100채가 넘게 소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이 과정에서 심지어 전세로 계약했던 빌라 매물에 대해서 월세 계약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했던 정황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깡통 전세 이거 저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자본인 갭 투자자인 모친이 분양 대행업자랑 네. 공모를 해가지고요. 깡통 전세 사실을 숨긴 채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 원을 챙긴 뒤에 이 딸 명의로 이 빌라 총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최근에요. 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피해자 4명 중에 3명이 2030 세대였고요. 임대인 1명이 총 285명에게 총 57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 불안감도 크고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전월세 계약 맺으실 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 깡통 전세 사기 매물인지 여부를 스스로도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주거안심 매니저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4개 국까지도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의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에 대한 상세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공개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챙겨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낭만 닥터가 직접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낭만 닥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픈 곳을 진단하고 의학 솔루션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낭만 닥터가 산골 마을로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자, 어떤 건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한바위골에 살고 있는 박금식입니다. 안 식구가 너무 한 3년 전부터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그 과정을 볼 적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닥터가 간다고 그래서 우리 안 식구 다리를 잘 좀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꽉 막힌 마음을 뻥뻥 뚫어 뻥뻥뻥. 네, 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신다면 네, 저는 여러분들 속을 뻥하고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가 간다 진행을 맡은 백봉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낭만 닥터 정지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잘 듣고 그다음에 잘 보고 네, 잘 치료해서 네. 잘 낫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잘 먹고 씹고 맛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치료의 기본이 그거. 첫 번째 사연은요, 강원도 오지에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또 제아머리 오지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꼭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쵸, 선생님? 예.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예로부터 수려한 산세 덕에 무릉도원으로 불린 강원도 정선. 정선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북동리에 오늘의 사연 신청자가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깊은 곳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지 와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지의 마법사. 구불구불 산길을 달린 끝에 마을회관에 도착했는데요. 야, 공기가 진짜 좋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결론하지. 이렇게 머리까지 찾아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장님이신가요? 네, 이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알립니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과 유명한 백봉기님이 오셨는데 평소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을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오지 마을이라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주민분들을 위한 간이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가 허리? 수술했는데도 그래 아파. 아,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또 아파요. 예. 병원에는 자주 다니세요? 아니죠. 저 수원으로. 손으로. 아프시면은 병원 안 가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산 점사거든 오산. 예.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마을 주민분들에게 간이진료소는 반갑다는데요. 발이 저리신가요? 네. 어디가 저리세요? 아니 발바닥이 다 저려요. 우리 환자분도 보니까 척추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척추 협착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협착증 안 들어보셨어요? 뭐 진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간 아픈 이유도 모르고 통증을 참기만 했다는 어르신을 보니 마음 한쪽이 찡했습니다. 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병원에 자주 못 다니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는 괜찮으시고 이쪽이세요? 여기 밑에세요? 아픈 몸으로 힘든 걸음 해주신 마을 주민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 환자분들 중에 유정자님이라고 안 계셨나요? 아니요, 유동자님 안 계셨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분이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을 치료해드려야 되는데? 그분 안 계셨어요.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러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사연 신청자 박금식 씨 댁은 마을회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마을 끝자락에 있었는데요. 여기 핸드폰도 안 터져요. 와, 진짜 오지긴 오지구나.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박금식 씨 댁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계세요? 안 계시나? 유정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박감식님. 유정, 저 밑에 소리 나는데?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요. 저 밑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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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자님이세요? 지금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편찮으신 거예요? 그 무릎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무릎이 아파가지고는 고생을 하니까 그래도 신청을 했죠. 7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최근에는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지경이라는데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여긴 다 그냥 경사같이잖아요. 이 강원도는 이렇게 밭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상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무릎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속상합니다. 집에서 쉬라니까는 뭔 일을 하러 간다고 그래. 아이 그래도 어떻게 혼자 하라고 저기 좀 거들러야지. 아이고 그래. 이 밭이 뭐든지 무엇인지 이 농사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무릎 한 줄 아파가지고 저런 진짜 한마디로 병사에 저러고 있으니까 뭐 알로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없을 정도로 안타깝죠. 12년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강원도 오지마을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게 됐다는 부부. 아유 많이 나보다 더 아팠어요. 제 양반 한쪽만 아프거든요. 왼쪽만. 쩔룩쩔룩하면서도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남편 역시 무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아픈 무릎으로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어머니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다리 지금 내려가는 거는 참말로 못 내려가요. 뒤로 내려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네. 조금 갈 수가 있는데 네. 내려가는 길은 뭐 전혀 그런데 뒤로 다리 내려가다시피 아픈 것이- 하죠. 아, 진짜로요? 충격에 의해서 아프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체중을 전 체중이 이렇게 딱 드대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제 그 충격이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뒤로 가고 이제 올라갈 올라갈 때는 때는- 괜찮아요. 조금. 올라갈 때는 충격이 좀 더 네. 덜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큰 충격이. 오르막길이 힘드시고 내리막길이 힘드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힘들어요. 오르막길에서는 어머니가 아버님을 업어서 가고 제가 부축을 다녀죠. 내려가기는 저 사람이 업고 가시면 부축을. 제가 지금 집에서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사연 신청하신 거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기분이? 고맙죠. 고마울 따름이에요.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혼자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해서 아니 당연히 그 해야 할 여기가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무릎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건 한 7년 됐어요 지금. 볼게요. 펴보실까요? 안 펴져요. 아, 그러세요? 네. 조금 해보세요. 아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여기까지도 안 않고 돼요. 그러시죠. 본인은 주로 이쪽 위주로 관절염이 제일 많은데 아, 여기도 여기 아파요. 이제 사진 찍어보고 또 필요하면은 뭐 정밀 검사, MRI 같은 거 해보고 그러면은 아마 내면 잘 나올 거예요. 나는 그냥 이어서 남편 박금식 씨의 무릎도 진찰했는데요. 아이고, 아버님 무릎도 굉장히 심하세요. 더 심해다. 남편 역시 관절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많이 쉬었잖아요, 옷자가. 짧아지고. 남편의 진찰 결과에 표정이 어두워지는 아내. 두 분 다 이렇게 아프시네요. 이게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오늘 뭐 온 김에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죠. 자신 있으세요? 일 같은 거 잘하세요? 지금은 넥타이 메고 있지만은 제가 네. 원래 시골에서 초등학교 전화 오기 전까지 농사일 다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만 믿고 저도 같이 한번 합류하겠습니다. 도리깨질 해보셨어요, 도리깨질? 도리깨질이요? 콩 바닥에 널고 그- 도리깨질. 깨 터는 거 아니에요? 깨 터는 거? 깨트는 거 좀 이게 막대기로 들고요. 아 그런가요? 네. 도리깨는 콩 같은 콩 거 이렇게 같은 거. 말려가지고 마당에 내려서 이렇게 그것까지 다 했죠. 원장님 그거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런 저기. 그럼 저희가 오늘 뭐 하시던 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일손을 돕기 위해 온 곳은 집 근처 고추밭인데요.
여기가 밭이에요. 아, 여기에요? 네. 야, 어머니, 제가 장갑도 꼈고. 고추를 예. 이렇게 죽어갖고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것만이라도 뽑고 아, 근데 어머니 고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고추가 잘 됐는데 네. 영양제를 친다는 게 거기 제초제 통에다 쳐갖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고. 아, 그 제초제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영양제를 넣어갖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갖고 속이 부작용 나는. 한순간의 실수로 1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는데요. 제초제 때문에 까맣게 상한 고추를 보고 있노라면 속도 타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돼요? 1,700만 원. 얼마죠?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이요? 예. 여기 있는 것은 전혀 이제 상품 같은 아, 이거는 전혀 없어요. 이런도 못 건져요. 최하 그래도 한 500만 원치는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좋죠. 살려보겠습니다. 호기롭게 일손돕기에 나섰는데요. 이런 거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만 뽑으면. 야, 근데 이거 힘들게 농사 지신 거 이거 다 죽어가지고 어떡해, 어머니.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다시 하면 되지. 비록 이번에 농사는 아쉬움만 남았지만 내년엔 풍년을 기약하는 마음을 담아 제초제에 상한 고추대를 뽑습니다. 부부를 따라 다음으로 간 곳은 야, 여기는 또 뭐예요? 바로 계곡이었는데요. 부부가 일하다 지치면 쉬어가는 아지트라고 합니다. 계곡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와. 아! 아하! 와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와, 잠깐만요. 아우. 거기 1분 못 딴 거예요. 1분. 아, 발시려. 와,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요. 지금 온몸에. 갑자기 와. 와,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발 시려워요. 아, 동상 걸릴 것 같아. 있을 수가 없어. 아, 진짜로. 와, 진짜. 아, 살 것 같아.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계곡물을 솥에 담고 기력 회복에 좋은 황기와 생닭만을 넣어 2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영양 만점 닭백숙 완성. 그리고 강원도 정선의 명물 곤드레 나물밥도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한 상 차려지면 숟가락질하기 위해 손이 바빠지고 말소리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 아,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곤드레 밥을 먹으니까.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맛있다. 그림 같은 풍경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음악까지 삼박자가 갖춰지니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유정자 씨. 정확한 무릎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유정자 씨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요? 이 사진도 조금 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 건데 물렁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오른쪽은 조금 덜 붙었죠. 그래서 오른쪽도 꽤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닳아져 버린 거라서 인공관절을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왼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붙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뼈끼리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아주 심한 상태죠. 요거는 이게 슬개골하고 밑에 대퇴골 사이 관절을 본 건데 두 개 뼈 사이가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 관절도 관절염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환자분은 이 슬개골 쪽도 인공관절을 해주고 아까 여기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도 인공관절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정자 씨의 수술이 결정되고 한자리에 모인 의료진들.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만 이제 당뇨 고혈압에 있는 상태여서 신경 충만치. 그 이유는 성공적인 유정자 씨의 무릎 수술을 위해서인데요.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 하지만 유정자 씨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인공관절을 최소절개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할 때 한 12 내지 15cm 정도 절개를 그 정도 하는데 최소절개법에서는
7 내지 9cm 정도? 이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해서 회복이 좀 빠릅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여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질환 부위 외에 근육, 인대 등을 손상시키지 않아 빠른 재활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통증도 적다는데요. 수술 후 유정자 씨는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은은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오늘 또 특별한 환자를 이제 근데 너무 화려한 환자라서 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어서 누군지 저희가 힌트로 한번 추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자, 합창단 왼쪽부터 볼까요? 합창단이고 오른쪽은 그거 아니에요?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법과 여신. 정의의 여신. 네. 그리고 마이크. 이게 뭐죠 이게? 저 이거 보면 알겠네요. 가운데를 딱 보니까 정의의 여신. 그러면 정의의 여신은 우리가 변호사. 변호사는 우영우. 우영우에 나왔던 분인 것 같네. 변호사분이 저렇게 옷 입고 나오셨다고요? 한눈에 봐도 합창단 출신의 여신이다.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 스타일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마이크 있었잖아요. 그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합창단 출신의 또 여신 출신의 노래방 좋아하는 누나? 드라마에 나온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럼?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저 법무부 쪽에서 공연을 주로 하시는 자, 그러면 이번엔 동작 힌트인데요. 네. 예, 이분 히트곡에 맞는 그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 그냥 하긴 뻘쭘하니까 우리가 박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둘, 셋, 넷. 제가 뭐야? 율동이, 네. 예. 우와. 모르겠다. 네, 너무 흥이 넘치시는데요. 근데 뭔가 살랑살랑 추는데도 이 네. 춤선이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지 공개를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체를 공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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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노래방에서 엄청 불렸는데. 박수 씨. 네. 아니 근데 어디 요즘에 공연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안경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네. 딱 쓰고 가요. 저도 굉장히 지금 탐이 나네요.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역시나 그 패션 감각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눈을 뗄 수 없잖아요. 아유, 저 지금 특히 아침에 솔직히 조금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생방이 끝나고 바로 노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공연 가시느라. 정말 무대 의상을 진짜 그대로 입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여러분들한테 현란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근데 그 자기야라는 노래 딱 그때 보면 아니 왜 TV에 어느 분이 나왔는데 이뻐. 근데 거기다 춤도 잘 춰. 그렇죠. 노래는 죽여. 그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힌트의 연관성이 저는 조금 오늘 힌트가 맞나 싶은 게 합창단이에요. 그다음에 마이크예요. 이건 뭐 알겠어요. 네. 앞에 그건 뭐예요? 여신. 여신이 무대 하필이면 여신. 정의의 있던 거. 여신. 정의의 여신. 네. 정의의 여신은 아마 제가 법대를 나와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법대 출신이시구나.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3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는 음악실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창대 합창대회를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아마 합창단이 그거 같아요. 아,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중학교 졸업사진. 아니 그래서 중학교 때 합창단을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목소리가 너무 튄다고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대학 그래서 법대인가 보다. 그때 이제 졸업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법대를 가셨다가 어떻게 다시 노래 음악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법대를 갔을 때 음악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내가 딱 한 번은 노래에 대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디션을 보게 된 게 이제 노래방에서 오디션을 보게 됐네요. 옛날에 참 쟁반 노래방이라는 거 들어봤지만 노래방 오디션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야 그래도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법조계의 길과 이 가수의 길이 있는데 지금 가수로 가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나 행복한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 가수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행복을 가지고 노래하시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도 바로 또 공연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 모닝 브리핑으로 나오실 뻔했어요. 뭐? 변호사 되셨어요. 괜찮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 생각 못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디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는지 너무 건강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화면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좀 혈압도 있으시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당뇨가 이게 좀 가족력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오늘 이 당뇨에 대해서 저도 한번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에 대한 궁금증인데 오늘 주제는 뭔지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살찌기 쉬운 환절기 당뇨주의보입니다. 이거 좀 잘 모르겠네요. 당뇨주의보는 알겠는데 살찌기 쉬운 환절기 이랬어요. 네. 이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을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고마비. 말도 살찌는 가을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졌으니까 여름에 비해서 오히려 가을에 많이 나가서 바깥에서 생활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활동량이 많아져서 배가 고프고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많이 먹게 되니까 가을에는 필연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군요. 도대체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가을이 되고 또 날이 서늘해지니까 내 몸이 뭔가 적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를 막 빠르게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더위 때문에 우리가 입맛을 좀 잃고 있었는데 가을 되면서 입맛이 좀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일조량이 좀 줄어드니까 잠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잠이 많아지는 것도 또 식욕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일조량 적어지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잖아요. 이것이 인슐린의 작용을 또 저하시킬 수 있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고 체지방을 쌓이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살이 찌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살이 찌면 당뇨의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당뇨학회에서 이제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과체중인 사람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6배에서 12배나 높다고 하고요. 또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유병률이 한 9%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당뇨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인 분들 분명히 다 한두 분씩은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죠.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지금 30세 이상 유병률이 13.8%, 49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서 26.9%가 되고 948만 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당뇨 천만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약 7명 중에 1명은 당뇨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가뜩이나 식욕이 높아진다는 계절 요즘이고 이때 식단 관리 당뇨 환자들이나 당뇨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식단 관리 중요한데 참 그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찌기 쉬운 이 계절에 당뇨인들이 줄여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인 이것을 줄여란데요. 혈당 스파이크. 네, 이 살찌기 쉬운 환절기에 당뇨인들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음식 또는 고혈당 음식 같은 것들을 먹고 났을 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건데 정밀하게 말하면 사실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평균 수치는 정상이지만 급격하게 순간순간 올라간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나 뭐 다른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뭔가를 먹으면 사실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단 거 그럼요. 좋아하세요?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뭐 단 게 땡긴다. 네. 계속 하면서 더 먹게 되죠. 그러면서 혈당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 몸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평균치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실제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정상 혈당, 고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된 상태에서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80%가량 상실되었다고 하니까요. 혈당 스파이크 반복이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어떤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는지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케 할 수 있는 증상 몇 가지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후에 유난히 졸림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극심한 갈증이나 피로감이 나타난다거나 또 식후에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느껴진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닌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밥 먹으면 당연히 졸린 거고 밥 먹으면 물 한 잔 탁 먹는 거 이렇게 갈증 있는 거고 그리고 밥 먹으면 자꾸 이렇게 멍해지는 거 이거 정상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식곤증은 사실 정상인데 소화가 잘 되고 잘 내려가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위장관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되니까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의 식곤증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음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역시 혈당 변화가 너무 심해서 졸음이 또 쏟아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끝나고 나면 또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저혈당 때문에 또 졸음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먹는 순서를 좀 잘 지키는 게 좋겠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의 순서에서 채소와 다른 것들을 같이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먹어준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음식물이 위장을 거쳐서 소장과 대장까지 내려가면 소장, 대장에 드디어 도달했을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나와줄 때만 유산 분비가 조금 적어지면서 위장에 음식이 머무는 속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소장 정도까지 채소가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머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 식사 습관만 순서만 잘 지키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뷔페를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배고프면 일단 뭐 밥부터 먹게 되니까. 자, 이어서 당뇨인 이것 줄여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둘레와 목둘레. 네, 이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체중계에 있는 숫자보다 우리 벨트의 구멍 개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내 체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뭐 내 허리둘레가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았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배가 너무 나오고 허리가 점점 두꺼워진다. 그렇다게 되면 이제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엔 또 배둘레 햄은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뭐 먹기만 해도 금방 나왔다고 들어가니까 수치 잴 때 이게 평균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배보다는 이제 목둘레를 재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둘레. 네, 실제로 목이 굽다는 건 상체 비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목둘레도 우리의 비만 지수를 측정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했었던 연구인데요. 이 목둘레를 쟀을 때 목둘레가 2cm만 더 많아져도 남성의 경우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1.75배, 여성은 2.1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평소 목둘레를 좀 점검해 보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죠. 네, 복부 비만과 연관이 큰 목둘레도 체크해라. 꼭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분들은 이제 체지방량이랑 같이 계산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목젖 바로 아래쪽으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당뇨 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 둘레 관리, 그다음에 배 둘레 그렇죠. 관리 복부 이런 거 비만. 해야 되는데 오늘 당뇨가 좀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셨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일상이 궁금합니다. 박주희 씨 쫓아갑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 좀 같이 치우자. 지금 김구름 머리카락이 없어. 저쪽까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아니 좀 이따 같이 해. 안 할 거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단짝 우리 매니저 김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집의 한여인 것 같고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좀 올라앉으세요. 진짜 한일 같잖아. 걸릴 저 정말 아니 정말 리얼로 정말 이 집을 관리하고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고요. 바깥에서는 저를 위해서 많이 쓸고 닦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침대와 소파와 한 몸이 됩니다. 일단 들어와서 누우면 이제 잠들 때까지 꿈쩍을 하네요. 가수와 매니저로 만나 10년째 동고동락 중인 두 사람.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 탓에 애증 관계라고 하네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래.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팔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스트레칭도 되고 에너지 소비가 된다고 굳이 시간을 엄청 내서 운동할 필요가 없어. 나도 움직여. 누워서 발가락.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아니 이러니까 살이 찐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니 우리 엄마도 살이 찌면서 당뇨가 오셨잖아. 나 그래서 보면 막 걱정된다니까. 지금 딱 우리 엄마 배 사이즈하고 김구루 배 사이즈하고 비슷해. 해가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살이 찌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당뇨를 이제 딱 약을 먹어야 할 그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항상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머니가 당뇨로 고생하자 매니저의 건강이 걱정된 건데요. 아직도 누워있네. 아니 그렇게 누워있으면 허리 안 아파? 이제 아파. 그치? 하나, 둘, 셋, 일어나시오. 하나, 둘, 셋. 그치. 자. 자, 허리도 돌리고. 이것도 체조야. 다 풀잖아. 선배님이 저기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걸요? 저기 보시면 브레인 트레이너. 한마디로 두뇌 훈련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뇌를 훈련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이러시는데 와, 책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안 떨어지려면? 운동과 담 쌓고 사는 매니저를 위한 선택. 떨어졌나 진짜? 왜? 아까 잘 돌리는 막. 야, 안 되네. 저기가 될란가? 접시 돌리기 동작.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실은 코어의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매니저는 제가 자꾸 훈련을 시켜서 잘 되는 거고 우리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실 때는 허리에 꼭 손을 이렇게 얹고 하세요.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허리를 딛고 이렇게 손에 접시가 있다 생각하고 몸 안쪽으로 돌려서 머리 위로 크게 팔자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당뇨의 적인 뱃살과 옆구리살 파파
근력 운동에 효과적이라네요. 매니저는 뭔가 큰 거 같지? 허리를 과다하게 꺾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아, 이제 또 벌써 밥 먹어야 돼? 이제 꽤 때가 됐는데. 야, 끼니 때문에 기가 막히게 찾는다. 거기 또 다른 단백질 있잖아. 뭐 연어라든가, 뭐 두부라든가. 하루에 한 번 1고기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고기를 먹은 것 같은 딱 그런 충만함이 들면 되는 거잖아. 연어, 두부, 얼마나 좋아. 오늘의 메뉴는 솔솔 부는 가을바람에 유혹의 외식을 선택한 두 사람. 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아? 끝장나네요. 너무 이 좋다. 날씨 좋은 곳에 야외에서 뷰를 보면서 맛있는 건강식을 먹으면서 두부. 역시 두부로 왔군요. 여기 봐봐. 앞에 두부가 몽글몽글 구름 같잖아.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챙겨야 할 나이란 말이야. 따뜻하지?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 두부. 당뇨뿐 아니라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으뜸이죠. 뷰 맛집에서 먹으니까 더 좋다. 더 건강을 또 챙겨야 돼.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게 여주야. 여주가 혈당 관리하는데 좋대.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 이런 식품 먹고 잘해야지. 그래요. 건강합시다.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당뇨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혈기로 막 그냥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랬는데 건강에 좋은 거 딱 먹고 이런 것도 챙겨 먹고 그래야 돼. 이렇게 우리가 또 건강해졌으니까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합시다. 종목은? 가자. 종목은? 축구.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축구장? 온라인 축구 게임이 아닌 진짜 리얼 축구. 폼 좋고 드리블 좋고 공 좀 참으셨나봐요. 선수 같죠? 진짜 선수세요? 저 FC 트럭킨즈 6번이에요. 저희 트로트 가수 11명이 모여서 저희 축구하고 있거든요. 주장님이 서지호 선배님이 주장이시고 이제 저 위로 이제 김혜연 선배님 계시고 제가 이제 넘버 3입니다. 그리고 뭐 요요미, 마이진에서 후배 가수들이 참 예쁜 후배 가수들이 많아요. 지난 4월에 장단된 FC 트롯 퀸즈. 트로트 가수 중 힘 잘 쓰는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수많은 운동 중 축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신나게 땀 흘리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이렇게 그 땀 흘리면서 하는 거를 여성분들은 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니에요. 저는 팀 닥터입니다. 팀 닥터. 예. 지금 그 선배님이 예. 운동을 진짜 찐으로 하세요, 축구를? 이거 보세요. 찐으로 하세요, 찐. 좋아하세요. 축구 하시면서 체력이 더 좋아지셔서 공연할 때 훨씬 가수들한테도 좋다고 그 축구의 매력에 빠지셨어요, 지금. 게임 한 판 해볼까요? 어떻게? 서로 한 명이 수비해주고 한 명이 공격하고. 3점 내기 게임. 헤이! 네, 박주희 선수의 환상적 드리블. 김근호 선수의 방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절벽 수비를 뚫고 슛! 본능적으로 막아버려. 쉽습니다. 다시 체인지. 공수. 안 해? 아, 수비 좋아하세요?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이래요. 안 돼. 절망에 빠지. 축구를 더 해야 되겠어요. 더 다져야 되겠어요. 꼬리. 꼬리야, 꼬리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때문에? 3대2. 저의 작전은 우리 매니저를 이렇게 숨이 차게 만드는 게 저의 작전이었습니다.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호흡이 가쁘지 않습니까? 네. 심폐 기능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겐 건강이 딱이야. 딱이야. 운동은 숙제가 아닌 일상에서 찾는 즐거움. 즐겁게 살다 보면 건강은 따라오는 거겠죠? 야, 정말 저 체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루를 쪼개서 생활한다. 건강관리 참 잘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건강 비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모사원 선생님 거부터 가겠습니다. 뱃살 부셔. 이야, 이거 오늘 느낌 좋아요. 네. 뱃살 이렇게 쩍 빼주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대 높습니다, 오늘. 네. 아, 뱃살 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뱃살과 당뇨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뱃살과 당뇨 사이에 내장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이 1kg 늘 때마다 제2형 당뇨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2배, 여자는 7배나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뱃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뱃살 빼는 거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준비했습니다. A&M 잠깐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함께 앞으로 나가서 방법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우선 뭐 마네킹? 네. 네. 평소에 우리 김행복 씨가 왔는데 오늘은 네. 이제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평소 제가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외인 게 마네킹 하면 뭐 워너비 몸매를 일단 만들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네. 또 뱃살도 있으세요. 방송 보면서 저 내 체형인데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뱃살이 찌는 이유가 사실 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뱃살 찌는 게 옷 스타일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직 A&M씨님 모르는데 나이 먹을수록 어머님들 가만히 보면 끼는 옷 되게 싫어하세요. 항상 보면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맞아. 편한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네. 편한 옷을 입게 되면 편한 건 좋은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뱃살이 더 나오게 돼요. 예전에는 좀 조여주게 되잖아요. 내 네. 몸을 잡아주는 이 효능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좀 뱃살 나오는 걸 방지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는다? 그럼 여기에 있는 대맥혈이 있는데 이 대맥이 같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대맥이 풀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조이는 거를 못 견디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대맥혈을 좀 자극을 해줄 수 있게끔 네. 너무 헐렁하지 않게 입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스키니하게 입는 건 또 안 좋지만 네. 복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대맥혈이 좀 자극만 되게 해줘도 진짜 난 임상에서도 평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뱃살들 다 이야, 이렇게. 우와, 싹 없어졌어. 침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난리 날 텐데요. 네, 그죠? 난리 나죠, 진짜.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대맥혈이 우리 뭐 뱃살 푸셔푸셔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분들 중에 진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근데 한 연구에 의하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뱃살 나올 확률이 21% 낮다고 해요. 네. 평소에 좀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 걷기만 해줘도 걷기만 해줘도 좋은데 네. 이 걷기를 잘못해서 병이 나고 더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머니 잠깐만 좀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평소에 보면 이제 파워워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걷는 게 파워. 맞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자세 좋습니다. 네. 잠깐 옆으로 좀 한번 카메라 좀 이렇게? 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양희님 씨 너무 잘하고 계신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셔야 되고요. 네. 팔꿈치를 항상 올려주시고 걸을 때도 가볍게. 근데 이게 잘못된 분들은 이걸 쿵쿵 너무 세게 이렇게 반동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절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무릎이 아팠구나. 맞습니다. 너무 쿵쿵 반동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이것도 한 30분에서 1시간 하는 게 좋은데 식후에 항상 좀 해주시는 게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 이렇게 한강 둔치 가면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걸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파워워킹. 아까 요거 뱃살 딱딱 빼주는 침 개발하시는 그러니까. 기골방열로 들어가실 겁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 자, 다음 장민욱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안달당 샌드위치? 아니, 이게 뭐야? 안달당? 네. 이게 뭐예요? 그런데 딴 거보다 안달당도 당이지만 샌드위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찌게 하는 네. 빵으로 만들잖아요, 빵으로. 그죠. 그 빵으로 와. 만들면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가서 나쁠 텐데. 뱃살의 주범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나눌 때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누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단순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좀 안 좋은 혈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당류가 있고 이제 이당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당류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죠. 뭐 설탕이라든지 탄산 음료라든지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외 반면에 이제 복합당은 수천 개의 탄수화물 사슬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합당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복합당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또 소화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맛있겠죠? 네. 비록 복합당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분해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단당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당뇨에는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름하여 안달당 샌드위치를 준비해 본 겁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를 앓으시면서 실은 빵을 엄청 좋아하시는 빵수시셨거든요. 빵을 못 드시는 그 고통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몰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제가 막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지금 눈이 번쩍 뜨여요. 네, 지금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특히나 당뇨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 네. 샌드위치가 있다. 정말 솔깃하고 놀라운데요? 자, 먼저 조리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샌드위치의 이름으로 제가 안달당 라페 샌드위치라고 붙였는데요. 이 라페가 프랑스어로 채를 잘게 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속에 들어가는 속 재료로 저는 이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근의 채를 얼마나 얇게 썰느냐에 따라서 좀 식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빵은 일반적인 식빵이 아니라 샌드위치에 가장 많이 좋게 쓸 수 있는 호밀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호밀빵 식빵을 준비를 했고요. 뭐 재료는 간단합니다. 여기 크림치즈가 있고 올리브유 그리고 레몬즙을 약간 준비했고요. 설탕 대신에 저는 스테비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금을 준비했고 요게 이제 머스타드인데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시큼한 맛이 덜어서 조금 더 먹기가 편합니다. 제가 한번 다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다 넣어놓고 조물조물해서 섞기만 하면 되고요. 올리브유 넣고요. 약간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즙 넣겠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조금 넣어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테비아를 썼는데요. 네,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단맛을 좀 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렇게 섞어서 빵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근 못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양배추로도 이걸 만들어 봤거든요. 양배추로 하셔도 비슷한 식감에 아주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올려서 그래서 좀 도톰하게 넣어주시는 게 식감에서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당근에 색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자, 제가 시식용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저희가 먹는 동안 레시피 좀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 보여주시죠. 지금 나가는 사이, 맛있는데? 맛있어요. 제가 먹었는데 맛있어요. 잘 만드셨어요. 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여주즙이요. 자,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급 비법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퀴즈 비슷한 걸 좀 만들었어요. 그거 갖다 주십시오. 자, 이 안에 그 비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이거를 박준 씨가 만져가지고 손만 넣어서. 제가요? 예, 안 물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요. 한번 맞춰서 이게. 아니, 뭘까요?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왜? 아니,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네 오이보다 되게 커요. 뿔이 있는 것 같은데? 뿔 있으면 해삼인데. 아니 또 그렇게 물컹거리진 않아요. 이거 뭐야? 정체는 바로 뭐냐면요. 뭐예요? 여주입니다. 여주.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 나요. 도깨비 방망이 여주라고 하는. 이거 내가 먼저 뜯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 근데 저도 여주를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나 지금 모형으로 봤지 이렇게 보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혈당 잡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부르는 여주인데요. 이게 아시아나 남미,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여주를 혈당 조절 및 자연 대체 요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당뇨 치료에 여주를 써왔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여주가 혈당 관련한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개별 인정 원료로 절차를 받아서 정확하게 등록된 건강기능성 인정된 이 식품 재료가 총 15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이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당뇨에 좋다고 그러셔 그런지 이걸 여주를 차를 드시더라고요. 저한테 먹어보라 그러는데 너무 써요. 맞아. 그래서 아무리 몸이 좋아도 저는 그래서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여주하면 그 강렬한 쓴맛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저희 앞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쓴맛이 나는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쓸 텐데. 약간 뒤에 쓴맛은 있는데 먹을 만한데 뭐. 그냥 차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다른 뭐 느낌보다. 못 먹을 맛이 아닌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끓인 차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식전에 이거 먹고 밥 먹으면 밥이 더 맛있겠는데. 그럴 수 약간 쓴맛이 있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근데 쓴맛이 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주의 영어 이름을 보면 앞에 비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쓴 오이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쓴맛을 내는데 이 쓴 게 원래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쓴맛 성분이 여수 속에 있는 모모르데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여주의 주요 성분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분입니다. 근데 이 성분 모모르데신이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나쁜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나쁜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18% 낮아졌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29%나 낮아진 거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요 성분이 모모르데신이다. 모모르데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른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성분, 흔히들 당뇨하면 뭐 인슐린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여주에 있는 인슐린은 이제 식물이니까 네. 식물 인슐린이라고 불려서 피인슐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해주면서 혈액 속에 있는 높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곳곳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주의 혈당 조절 기능을 연구한 동물 실험을 살펴보면요. 포도당만 섭취한 그룹의 쥐의 경우에서는 142%의 혈당이 상승한 반면에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같이 먹였을 경우에는 G그룹의 혈당이 83% 수준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요 성분도 궁금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성분은 CLA, 공액리놀레산인데요. 요게 공액리놀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 흔히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에 좋은 지방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요 기능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즉 우리 몸의 친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CLA의 역할입니다. 아니 박사님, 네. 체지방을 감소시켜준다고요? 정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뭐 체중 조절이 물론이겠거니와 특히 중년의 나이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뭐 안 먹어도 살찌는 듯한 나이사. 그 나이사 이 체지방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요한 거네요. 이게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CLA 같은 경우에서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방 시기를 한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18.5%나 감소하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는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여주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카란틴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췌장시회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 바로 이 베타세포라는 것인데 이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방 사료를 먹였던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 분말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25%가 감소했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54%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섭취 시에 뭘 주의해야 됩니까? 네, 여주가 열매가 익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익으면 익을수록 쓴맛은 축적되고 약효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주의 유효 성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시킬 수 있는 시기 바로 개화한 지 7일에서 10일 차에 수확한 여주를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연구 보고가 됐고요. 또 여주 중에 있는 핵심 성분인 모모르데신과 비타민 C가 최대치가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이 시기가. 네. 그래서 여주를 선택하실 때 국내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하고 제철인 7월, 8월에 수확한 유기농 여주인지 요거 좀 확인하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확인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여주인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 중인 분들은 담당이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주희 씨는 이거 계속 드시면 좋겠네요. 그죠? 저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네. 당뇨 있으신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뭐 공연 있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고맙고요. 멋진 공연 보여주세요 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에 여기저기 또 행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을 것 같아요. 거기다 더 좋은 게 앞서 박소영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주말 날씨가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